수만 명의 토트넘 팬들이 숨을 죽였다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린 순간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태극기를 어깨에 두른 채 그토록 염원하던 유로파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승컵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심과 열망으로 점철된 한편의 위대한 여정, 그 자체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인 산 마메스 경기장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함성 속에서 아시아의 주장,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토트넘 호스퍼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인 그의 모습은 전 세계 팬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트로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석 같은 결정과 비범하리만치 굳건했던 인내가 마침내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영광으로 보답받은 한편의 영웅서사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개인적인 영광을 찾아 팀을 떠나라는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도 잔류를 선택하고 마침내 토트넘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손흥민의 험난했던 여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이는 스퍼스나 손흥민의 팬이 아닌 이들조차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달콤한 결말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컵이 갖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가 거쳐온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퍼스는 오랫동안 잉글랜드 축구의 거인으로 여겨져 왔으며 탄탄한 재정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적인 경기장,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승 트로피 진열장은 1984년 UEFA컵 우승 이후 무려 41년 동안이나 새로운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길고 긴 우승 갈증은 구단과 최고의 스타 선수들 모두에게 초조함, 심지어 절망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고국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이 몇 배는 더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소니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그가 클럽 커리어에서 계속 무관에 그친다면 그의 경력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자마자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김민재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빠르게 리그왕 우승의 영광을 아는 이강인 같은 동료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공들은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보이지 않게 손흥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교의 척도이자 무언의 압박이 되었습니다. 압박감의 정점은 아마도 그의 환상의 파트너이자 스퍼스의 또 다른 상징이었던 해리 케인이 화려한 경력에서 부족했던 우승 트로피를 찾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북런던을 뒤흔든 폭탄과도 같았고 손흥민 역시 더 야망 있는 팀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축구 전문가들의 손흥민 상황 분석 영상이 끊임없이 심층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손흥민은 메이저 우승컵을 들 자격이 있다. 그는 경쟁력 없는 팀에서 전성기를 낭비하고 있다. 와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부진한 시기에는 홀로 팀을 이끌며 고군분투하는 손흥민의 모습, 손흥민 원맨팀, 은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됐습니다. 날카로운 패스, 경이로운 질주, 골망을 가르는 강력한 중거리 슛, 이 모든 것이 팀의 패배 앞에서는 무의미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적설과 스퍼스에서의 그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로서 우승 트로피를 갈망하는 마음, 고국 팬들의 엄청난 압박감, 언론의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절친한 동료 해리 케인의 이탈이라는 충격까지 이 모든 심리적 압박 속에서 손흥민은 선수 경력 중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했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포함한 유럽의 빅클럽들로부터의 매력적인 제안들이 끊임없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더 경쟁적인 환경과 더 빨리 명예로운 우승컵을 만질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감탄할 만한 용기로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토트넘에 대한 그리고 토트넘이 그에게 보내준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드 아미, 니 아이드 아미와 쌓아온 특별한 유대감, 관중석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로부터 받은 진심 어린 애정, 이 모든 것이 주장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은 잠재력을 보았고 구단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신뢰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큰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영광이 준비된 곳으로 가서 개인 경력의 화려함을 더하는 대신 스퍼스와 함께 직접 역사를 쓰고 사랑하는 팀을 영광으로 이끌고 싶다는 열망 말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설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손흥민은 빠르게 팀에 녹아들어
대체 불가능한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팀과 함께 수많은 영광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2016에서 2017 시즌에는 첼시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 마드리드의 운명적인 밤, 토트넘은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2021에서 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골든 부트리라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경기로운 개인적 업적을 달성했을 때조차 클럽의 트로피 진열장은 여전히 조용했기에 그 기쁨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경기 헌신하고 열정을 불태우며 동료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로파 리그라는 무대에서 역사적인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지휘 아래 토트넘은 용감 무쌍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쟁쟁한 상대들을 차례로 꺾고 결승까지 거침없이 진역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상대는 강력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경기는 숨막히게 진행되었고 매 순간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팀은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에 힘입어 경기의 유일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산 마메스 경기장은 터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장 손흥민, 정신적 지주였던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토록 바라던 은빛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며 클럽의 41년간의 길고 긴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시아 영웅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고 자부심의 눈물이었으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쓰라림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하나의 우승 타이틀 그 이상입니다. 이는 손흥민의 충성심, 인내,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돈과 개인의 명예가 종종 클럽에 대한 사랑을 압도하는 현대 축구계에서 손흥민의 이야기는 헌신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 노래와 같습니다. 그는 영광을 얻기 위해 반드시 부자 구단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끊임없는 헌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압박에 직면했을 때조차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싸우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훈은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히 한국 축구의 연궁을 넘어 토트넘 호스퍼의 진정한 전설이자 불멸의 충성심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의심과 모든 이적 요구를 극복하고 북런던에서 자신의 재능과 용감한 심장으로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가 토트넘과 함께 일궈낸 영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헌신, 그리고 땀과 눈물로 얼룩진 인내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달콤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충성심은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 진정한 열망을 비추는 등대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분명 토트넘의 전설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극도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석이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